안녕하세요. 이바이크로 출퇴근하는 남자 벨로스타 예스맨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고 실제로 판매자들은 가장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자전거 몇 킬로 가요? 이 자전거 몇 시간 탈 수 있냐고.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근데 판매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답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왜 정답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정답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답을 좀 더 변화시켜서 내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가? 몇 킬로 간다고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가? 자, 봅시다. 전기자전거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보통 제가 답하기로는 이 배터리 개수만큼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50개 들어가면 50kg, 100개 들어가면 100kg 정도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떤 자전거가 멀리 간다는 얘기는 어떤 자전거는 그만큼 전기를 조금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궁금해하는 것들이 계기판에 지금 이 자전거가 몇 킬로 갈 수 있다는 거. 요즘 자동차에 대부분 그런 장치가 달려있죠. 이 연료로 몇 킬로를 갈 수 있으면 이제 자동차가 선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데, 자전거 왜 그게 없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만 달리고 연료량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전기 자전거는 워낙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모터 힘의 지배적이기보다는 우리가 페달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페달링의 용량이나 페달링 파워, 테크닉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변합니다. 어느 정도 변할까요?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얼마나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례로 똑같은 배터리 한 팩으로 어떤 분은 30km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못 가납니다. 첫 번째, 과속. 두 번째, 몸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세 번째, 페달링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 제품 쓰시는 분 중에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배터리 한 팩, 똑같은 배터리 한 팩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충전 안 하고. 한번 충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600km를 혼자서 한 팩으로 종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궁금하다는 얘기도 정확하게 몇 킬로가 가는지 왜 표시를 못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페달링하는 의지,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남은 배터리 양으로 몇 킬로가 간다는 것은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가 아냐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페달링 열심히 하면 그만큼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페달링을 모터를 도와주지 않고 모터 뒤에서 따라가는 페달링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면 그럼 순수하게 이 배터리 힘으로만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배터리 힘으로만 달리면 명확한 거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힘으로만 갈 때 갈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달로 1km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평균이고요. 70kg 정도 되는 몸무게가 25km 미만의 속도, 20에서 25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평지를 바람이 없을 때, 그리고 20도씨 정도의 적정한 온도일 때 달릴 때 이 배터리 하나가 약 10W에서 12W인데 이 배터리 하나로 1km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500W급 배터리가 하나 있다. 36V 15A 정도 배터리면 순수하게 페달링 힘 없이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0km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 40kg를 기준으로 했지만 내 몸무게가 표준 몸무게인 70kg보다 훨씬 무겁다. 120kg 나간다면 40kg가 아니고 25kg밖에 못 갈 수도 있고 20kg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간다 그러면 40kg가 아니고 50, 55, 6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무게에서 가장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아까 얘기했죠. 20에서 25km 속도를 반드시 얘기했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가도 된다. 20km 이하로 갔다고 20km 정도 속도만 유지해서 가게 되면 그 에너지 양이 다시 또 줄어들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까지 종주하신 분 600km는 평소 20km에서 25km 미만의 속도로 오르막에서만 전기를 쓰고 평지에서는 다 내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남들은 30km, 50km밖에 못 타는 배터리 한 팩으로 600km를 탈 수 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다.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가벼워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페달링을 했을 때 자전거가 가볍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는 가벼울수록 효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구동계는 구름성이 좋은 좀 고급 구동계가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규정치나 규정치보다 조금 더 넣었을 때는 구름성이 좋아지고 마찰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접지력을 넓히기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게 되면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타이어의 모양, 트레이드 두께, 폭이 중요합니다. 폭이 가늘면 가늘수록, 로드 타이어는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늘면 가늘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 저항이 줄어듭니다. MTB처럼 폭이 2.5인치, 2.8인치 이렇게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접지력이 좋아집니다. 자, 첫 번째는 페달링 잘하는 거, 두 번째는 가벼워야 되고, 세 번째는 타이어 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좌우하는 게 속도, 아까 얘기했던 속도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속도를 높이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 저항하고 결국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인력으로 50km를 넘기기 힘든 이유가 공기 저항 때문에 큰 힘을 많이 자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km로 가려면 실제로 다리 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기 저항 때문에 그 공기 저항을 헤쳐나가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큰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리컨버터라는 특수한 장르가 있습니다. 누워서 타는 전기 자전거 보셨을 겁니다. 리컨버터의 장르는 누워서 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100km 이상도 리컨버터로는 가능한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MTB나 로드에서는 최고 속도가 엔진 출력하고도 관계있지만 공기 저항 때문에 큰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의 종류에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모터가 효율이 더 좋은가, 어떤 모터가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터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라이드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떤 RPM을 사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할 것인지, 오르막에서는 어떻게 기아 변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주행거리는 천차만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동 자동차 기억나실 겁니다. 수동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연비가 30%에서 50%, 심지어는 100%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적절하게 변속을 얼마나 잘하는 테크닉에 따라서 그 에너지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고객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최근에 한 번 있었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하면 뭐 때문에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는 라이더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자기 주말에 라이딩을 갈 거니까 펫바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가셨어요. 350W, 15A가 들어간 36V, 15A 들어간 500W급 자전거를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얼마 정도 달릴 수 있냐고 거리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신다고 그러고 어차피 톡센스니까 50km 정도는 여유 있게 갈 수 있고 페달링 잘하면 7, 80km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라이딩을 잘하고 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자전거를 가지고 프레임을 걸러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분명히 50km 간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50km 못 가서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자기는 고생을 했다. 그냥 자전거를 탔으니까. 일반 자전거에다가 모터 배터리를 실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타셨는데요? 경기도 쪽에 라이딩을 동호 회원들이랑 같이 갔답니다. 그런데 로드 회원들하고 같이 탔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속을 어느 정도 유지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30 이상은 나와야지 로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파스를 얼마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파스 따라가려니까 4나 5를 놨다고 얘기했습니다. 전기자전거에서 5가 보통 맥시멈인데 최고 출력을 다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50km 정도면 잘 달린 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이어 폭이 4인치짜리, 10cm짜리라서 구름 저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펫바이크의 특성상 이 마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대비 한 20-30%는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상태에서 속도를 3, 40을 내고 50km 이상 가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로드를 타시라고. 그 정도 속도를 내고 싶고 두꺼운 바퀴 안정성까지 갖추시고
배터리는 500W 한정적인데 50km, 100km 이상 가고 싶으시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현퇴직한 노 라이드가 전기자전거 타시던 분이십니다. 라이드가 텐덤 바이크라고 두 명이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앞뒤로 두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고 파일럿하고 스토크로 구분돼서 페달을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밟아가면서 장거리 가는 그 여행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용 자전거를 설계를 부탁하셨어요. 자기는 제 집사람하고 노년을 같이 이제 자전거 여행을 다니고 싶다. 북토종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루에 150km 정도를 달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통 북토종주 가면 일반 자전거는 80km 정도고 전기 자전거는 150k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50km 가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자전거를 워낙 잘 타신다고 얘기하시고 몸무게를 두 분이 다 합쳤을 때 110한 5kg 무거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드린 게 500W급 배터리 2개 그리고 350W 정도의 모터를 사용을 권장을 했는데 속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뭐 30km 이상 속도도 내야 되고 평소 30도 밟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500W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W 모터에 그렇게 하고 배터리 2개를 챙겨서 하고 추가로 이제 한 개는 오전에 사용하고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할 동안 충전을 좀 하는 방법으로 해서 2개를 사용하고 2개 반이나 3개 정도 될 수 있고 세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테스트 라이딩 나가서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는 분명히 50km는 갈 줄 알았는데 30km밖에 못 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배터리 하나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셨어요? 물어보니까 부인을 모시고 뒷자리 태우고 페달링을 잘 못하시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러고 본인이 페달링하고 남산을 올라갔다고 해요. 남산을 왕복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남은 배터리로 이제 한강 쪽으로 나왔는데 30km 되니까 배터리가 끝나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120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혼자서 페달링 하셨고 남산을 갔다 오셨으면 그 정도 영향력이 배터리가 적정선이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배터리는 얼마 타셨습니까? 50km를 타고 끝났다고 합니다. 50km 어떻게 탔는데 했더니 자전거 도로를 탔는데 집사람은 힘드니까 페달을 대충 안 하거나 하던 정도로 하고 자기만 열심히 해서 50km를 타는데 배터리가 끝났는데 속도가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속 30을 유지하셨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28km에서 30한 5km 속도로 왔다 갔다 한 건데 이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이 배터리 하나가 1km를 유지하는 그 파워가 몸무게 70kg 그리고 평지를 25km 속도로 달릴 때 기준이지 30km 이상에 밟아버리면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고객님한테 맞는 전기 자전거는 없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를 사시라. 그 사모님 태우시고 오토바이로 팔도 이러면 하는 게 낫지 자전거에다가 속도 30km 이상을 내면서 두 분이 타시고 배터리는 조금만 가지고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더 방법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무제한 더 올리면 되는데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배터리를 다 올리면 배터리 무게만 10kg에서 10한 2kg를 올려야 됩니다. 그 정도면 짐바지가 부러져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한 얘기는 이겁니다. 배터리 용량을 믿으라는 얘기하고 이 배터리 용량은 정직합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70kg대 몸무게를 가진 라이드가 25km 이내 속도로 평지를 페달링 없이 바람 없는 봄 날씨 20도씨 정도 날씨에 달리면 1km 달리는데 약 12W를 먹습니다. 대신 페달링 전혀 없이 순수하게 모타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행거리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늘리고 싶다? 열심히 페달링 하십시오. 좀 더 멀리 가고 싶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좀 더 멀리 가고 싶다? 타이어 공기압을 더 빵빵하게 넣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시면 마찰 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줄여서 공기 저항을 줄이면 점점 거리가 늘어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한 팩으로 600km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한 팩으로 30km도 못 가는 라이드도 있습니다. 자, 선택은 라이드의 목입니다. 열심히 타십시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